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6월 14일 날 우리 기능사 여러분들의 2회차 실기시험이 있었죠?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기능사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이 2000년도 첫 시험부터 개편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개편된 우리 기능사 실기시험은 2000년도부터 2022년도 마지막 시험까지 이 시험 범위로 갑니다. 필답형 실기라고 하는 이 포맷은, 시험의 방식은 원래 기능사 자체 실기 문제가 필답형이었죠. 그럼 뭐가 개편됐느냐라고 했을 때 시험 범위요. 우리 기능사가 NCS 바탕으로 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6월 14일 날 시험이 그렇게 시행된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딱 보고 기출문제가 다음에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NCS 내용을 파악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출문제의 풀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좀 쌓여야 어떻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으실 텐데, NCS 붙으니까 너무들 당황을 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필기랑 달라요. 필기는 여러분이 시험지 가지고 나오시죠? 근데 실기시험은 시험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필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올해 4번 시험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험을 도전을 하신다면 필기를 꼼꼼히 공부하시면 실기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실기는 시험지를 보고 그걸 타이핑해서 해설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요? 재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시험을 2회차에 보신 수험생들이 이런 게 나왔어요 라고 힌트를 주셔서 제가 복원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복원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3회 이후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지 라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기능사 실기시험인데, 너무 체감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분이 겁을 먹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능사 실기를 준비를 해야 할지 2000년 1회 시험과 2회 시험을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요. 자, 기능사와 관련해서는 시험 시간이 실기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넉넉해요. 왜냐, 20문제 출제되거든요. 개편 초기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답이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답 저것도 답 해서 이게 주관식 단답형으로 적는 필답형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 답안이 나와 있는 걸 출제를 하기보다도 좀 더 명확한 용어, 명확한 빈칸 부분 채우기 부분이 출제가 초기에 됩니다. 그걸 필답형이라 그래서 기존 시험 자체도 필답형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시험 범위만 바뀐 거예요. 자, 20문제라고 하면 원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7점, 좀 쉽다 그러면 3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편 초기이고 NCS 모듈 바탕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각 문제가 5점이에요. 자, 여러분, 첨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시험지 형태로 복원을 해드렸죠. 그거 보시면 이렇게 시험지가 되어 있구나를 보시고, 자, 시험지 문제마다 5점, 3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다 5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있게 풀이하시고 내가 몇 점 맞고 합격할 것 같다 라고 시험장에서 딱 감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실기는 시험지 제출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 시험지가 답안지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죠. 필기도 그랬죠. 근데 실기의 차이는 뭐냐면 과락이 없어요. 과목이 4개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고 항목, 주요 항목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는 NCS 학습 모듈이라 그러는데 이 모듈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평균 60점이 아니에요. 실기는 어떻게든 60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0점인데 각 5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12문제 이상만 맞으면 합격. 생각하기 나름이죠. 아유, 반보다 조금 더 맞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8문제는 어려운 거 틀려도 합격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 필기를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시면 NCS 모듈 우리 기능사는 하나, 둘, 셋, 4개의 모듈이 시험 범위라고 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필기 공부 꼼꼼히 하세요 라고 했죠. 필기를 기능사 기출문제만 보고 합격하신 분들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 때. 자, 이 과목이 기능사 필기 공부를 꼼꼼히 하신 상황에서는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다 맞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실기와 필기, 그러니까 필기와 연관된 과목이 명확하게는 이 첫 번째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활용 이거보다도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서 내가 기초적인 내용 뭐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우리 필기에서 배운 부분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거 공부하면 되겠구나. 뭘 공부해야 될지도 아시겠죠? 그렇죠? 필기에서 여러분 학습하셨던 O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용어 됐죠? 자, 그럼 이 부분 실기니까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필답형이라고 하는 건 검은 볼펜 가지고 가셔서 단답형 답 적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자격증이 정보 처리 기능사 아니에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약간의 코드 정도를 학습을 하시는 게 실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문제의 배점도 6문제 정도로 배점 기준이 좀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밑바탕이 돼서 이후에 IT의 개발직에 취업하시면 좀 더 실력을 쌓으시면 되는 밑바닥 자격증, 기초 튼튼한 자격증이 기능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원래 NCS 모듈이에요. NCS 너무 어렵죠, 용어가.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덜 할게요. 왜냐? 기능사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해당 NCS 모듈이라는 시험 범위, 그러니까 단순한 문법 정도 얘기하는 부분 플러스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이게 특이사항입니다. 알고리즘은 원래 우리 개편되기 전에도 기능사 여러분이 난이도 있게 학습하고 가셔서 보셨던 부분인데,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특히나 이제 기사 부분입니다. 기사도 우리가 개편이 같이 됐어요. 산업기사는 개편이 안 됐는데 우리 기능사보다 좀 더 높은 자격증 레벨의 기사 부분에도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이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기만 시험 범위인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알고리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도가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난이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순서도 모습이 너무 쉽게 나와 있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향후 기능사가 계속 시험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텐데 그때 이 부분 알고리즘 순서도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도 나오겠죠. 그렇죠? 개편 초기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개발직에서도 현재는 테스트 부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우리가 개발하면서 그렇죠? 잘 개발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결함 사항도 체크를 하고 버그도 잡아내고 뭐 등등등의 작업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모듈이 기능사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 문제가 있고,
우리 필기에서 배웠는데요. SQL 여기 DB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별도의 영역 SQL 활용 부분에서 기본 문법 부분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기사나 기사보다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지금 기능사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네 부분, 이게 기능사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 꼭 기출문제 풀이 전에 이런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1회 시험, 2회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공단에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막상 시험을 짜잔 하고 봤더니 1회 때는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2회를 치르고 나서 명확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리가 생겨서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이 부분,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자,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예요. 뭐냐,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저희는 원래 정보 처리에서는 순서도에 의한 평가를 했습니다. 기호를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을 표현하는 일, 순서도, 그리고 그래도 개발해야지 언어와 관련해서는 C언어라는 문법, 다른 이후의 언어에 막대한 문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본 언어예요. 그리고 자바 언어, 이 세 가지를 출제를 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실 때 시험 기간에서 많이 차징을 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배점적으로도 많이 차지를 하네요. 자, 여러분 60점 맞고 합격하실 거죠? 그런데 30점을 이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거 열심히 하면 30점, 그쵸? 금방 맞을 수 있겠구나. 벌써 반이나 합격 점수 만들어냈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럼 30점이다 그러면 6문제예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계속 6문제에 30점 정도, 합격 점수 반 정도를 차지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걸 너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필기 때 배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는 틀릴 수 있겠죠. 그렇죠? 5점. 5점 해도 25점이잖아요. 그 정도 목표를 갖고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다. 그러면 좀 포기해야 할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기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부분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을 포기하면 그것도 좀 아깝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은 픽스된, 고정된 출제 부분이 아니고 한 문제가 들어갔다 나갔다 앞으로도 5점 정도, 10점 정도 선에서 추가됐다가 빠지는 부분 양상을 보일 텐데요. 자, 1회차에는 7문제 출제가 됐어. 이 7문제 중에서 아까 얘기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기본 영어, 네트워크 기본 영어, 그게 7문제였고요. 1회 시험을 너무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진 것 같아서 2회에서는 이 부분에 좀 쉬운 문제를 출제하면서 8문제로 늘어났죠. 나 필기가 좀 고득점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맞아도 몇 점이에요? 70점 합격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에 좀 한두 문제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 필기 때 시험 범위 나왔던 용어들이랑 개념들을 굳건히 공부해 가시면 이것도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건 학생마다 약간 다른 거겠죠. 자기가 부족한 부분, 그쵸? 자신 있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요. 그럼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합격은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직에도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즘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SQL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개발직을 안 하셔도 SQL에 대한 기본 자료 분석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데 산업기사나 기사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난이도 높은 문제 수준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기출을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정도예요. 자, 세 문제 출제됐습니다. 뭐 틀려도 합격은 하시겠네요. 하지만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SQL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문제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제가 분석을 해서 세 문제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부분에서 한두 문제를 이쪽에서 출제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DB 공부하는데 SQL 빼먹고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하면 이 부분 세 문제도 난이도가 매우 높진 않아요. 근데 목표 점수는 한 문제라고 저는 볼게요. 의외로 풀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초창기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사 여러분이 너무 여기서 세 문제를 다 맞을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 문제 정도 득점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학습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SQL 하니까 좀 더 깊이 있으면 구별하지 않아도 학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이론적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작업형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툴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뭐요? 용어. 테스트 관련된 NCS 교재나 NCS 부분에 용어 암기가 이 부분 학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한 일주일 잡으시고 열심히 암기를 하시면 네 문제에 세 문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면 여기 한 문제 정도는 빠져요. 항상 네 문제는 아니고 평균 두세 문제 정도 출제할 영역 부분입니다. 용어 난이도로 따졌을 땐 높지 않아요. 네.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득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공부하시면 10점이죠. 자, 그래서 알고 보면 60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 준비 기간의 반 이상은 그래도 이 강조했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시고 어차피 정보처리 이 직무 분야의 일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려도 이 숫자 보면 1회, 2회, 3회, 4회 어떻게 출제될 거야?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럼 이번 시간은 2회차 시험 기출 풀이 시간이니까 2회차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8문제, 6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처음에는 기출, 필기 공부한 게 출제가 실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 손으로 적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DB 세 문제. 근데 답이 뭐였냐라고 했을 땐 alter. 영어로 적으시면 돼요. alter. 자, 그리고 cardinality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 왜 냈냐고요? 점수 주려고. 이랬다 시험 봤을 때 너무 어렵다. 그래서 1회 시험 문제 동일한 기출입니다. 개편된 기출에서 출제가 된 문제 카디널리티 5점 벌써 쉽게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셀렉트 문인데 셀렉트 문의 실행 순서 이거 난이도 높습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인 문제. 이건 기사에서도 출제해도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문법 정도 잘 숙지하고 가셨으면 맞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 좋고
해서 세 문제가 DB 문제.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 부분에 네트워크 부분의 용어 문제가 시험 범위라 그랬죠? 우리 필기에서도 네트워크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HTTP 아시죠? 그게 답이었어요. 그거 적는 거. 용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JSON. JSON이라고 적는 문제. 그리고 TCP, IP의 계층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전송 계층. 그게 답이었어요. 전송 이렇게 적는 거. 영어로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문제 구성했는데 어때요? 공부하면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운영체제 문제예요.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GUI, 여러분 GUI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윈도우 또는 마우스, 그쵸? 아이콘. 자, GUI 적는 게 답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윈도우의 단축키에 탐색기 단축키, 윈도우 키 2라고 하는 필기 기출 문제에 있는, 필기 때 여러분 학습하신 부분이죠. 그게 점수 맞으라고 주는 문제였어요. 당황해서 실수했을 수는 있지만 난이도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6문제 정도는 맞으실 수 있겠죠. 이 기출문제 보시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면 이렇게 맞고 틀렸다라는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2회차는 특징이 뭐냐면 순서도가 2문제 나왔어요. 원래 1회에는 순서도 부분이 한 문제의 C 언어 코드와 더불어 나왔는데 이 2회차는 자바 코드와 더불어 순서도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순서도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바의 기본적인 for, 문의 헤더 부분 문법, 반복의 횟수, 지역 변수에 대한 선언 개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분석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알고리즘은 도대체 뭐가 출제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쵸? 평균, 개수, 그쵸? 거기에 배수, 약수. 자, 이번에 출제된 건 3과 7의 공배수.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공배수. 알고리즘. 자, 코드 문제로는 C코드 10줄 내외예요. 20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예. 그리고 C 언어의 중첩 포문. 포문 속의 포 해서 여러분 그래도 생각이 나시나요? 자, 그리고 재규호출 문제인데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자, 후위 증가 연산자 이 부분은 기출이에요. 1회 기출. 1회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시 한번 나온 게 이 부분 점수 주려고. 자, 그리고 C 언어의 함소출과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C 언어 코드 부분 정도는 우리 산업기사나 기사에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기능사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 C 언어가 이렇게 나오고 자바 코드가 한 문제 나왔어요. 1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6문제 중에서 C 언어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자바 코드는 꾸준히 기능사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원래 공평히 3문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만 좀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우리 기능사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아직 객체장적인 걸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포드 보시면 공부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딱 보고는 어려워도 그래도 한번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다. 자, 테스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3문제 나왔는데 하나는 결함수정 이거요. 결함수정 이렇게 적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박스 테스트 들어보셨어요. 블랙박스 테스트 그리고 몇 개 고르는 결함 판단의 기준 항목 보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시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SQL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능사의 출제 범위입니다. 하위 쿼리, 서브 쿼리 부분이랑 얼터 나왔는데 얼터의 더 정확한 modify라는 영어 스펠링 적는 부분 빈칸 주고요. 또 하나는 빈칸 주고 조인 아시죠? 근데 정확하게 아우터 조인이라고 적는 게 나왔어요. 난이도는 여기 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2문제는 상이고 하위 쿼리는 기사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기능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 이렇게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하위 쿼리는 기사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얼터 모디파이 아우터 조인 부분에 화면 보이십니까? 오라클이라고 적혀 있고 표준 SQL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학습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하신 부분이에요. 특정 교재를 가지고 뭐 교환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데, 자, 우리 시험 범위가 NCS 모듈 교재가 시험 범위의 기준은 된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기준을 삼는다라고 얘기했죠. 얼터 모디파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터 하면 안 돼요. 모디파이가 답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부분의 문법은 오라클 문법이었기 때문에 얼터 하시면 안 되고 모디파이만 답이었어요. 해당 문제가 저는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자, 모디파이만 답이고 얼터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게 출제가 되어야 돼요. 문법적인 거라. 그래요. 그러면 왜 오라클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NCS 바탕으로 이 얼터 부분의 문법이 오라클 베이스로 설명이 모듈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것도 SQL인데 오라클의 문법에 조인, 아우터 조인 문법해서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표준 SQL 문법으로 조인은 되게 표현을 합니다. 해서 조인 중에서도 아우터 조인 키워드에 on 붙은 표준 SQL 부분, 이게 오라클의 아우터 조인이었으면 플러스 기호를 어느 쪽에 붙이냐 였는데, 이게 왜 이렇다라고요? NCS 모듈 기준으로 채점이 되고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답인 유연성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뭐 이런 문제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죠? 명확하게 단답형 출제를 해서 실제적으로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건 쓰다만 걸 주는 게 아니고요. 한 항목에 빈칸이 2개 있던 거, 뭐 순서도 문제 한 문제 정도만 부분 점수고 나머지는 그닥 부분 점수가 출제가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슬기로운 학습 생활, 합격 생활과 관련해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기능사 실기 볼 텐데요. 자,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 2회의 순서를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섞어서 내요. 20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필기처럼 영역이 나온 게 아니고. 근데 해설은 어떻게 드릴 거냐면, 또는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으세요.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섞여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뭐 먼저 볼 거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보고요. SQL 부분 보고요. 응용 기술 보고요. 그 다음에 응용 기초 본 다음에 테스트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순서도이죠. with 시언어와 순서도 나온 부분. 시험지 받아보시면 시험지에 뭐요? 시험지 문제 우측에 배점 그리고 득점 부분은 여러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단에 뭐가 보여요? 연습란. 시험지의 매면에 하단에 연습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해설 들을 때 밑줄도 긋고 별표도 치고 할 텐데, 시험장에서는 여기에 낙서하시면 안 된다. 주의사항. 여기에 낙서하시면 안 돼요. 밑줄 긋고 주석 적고 하시면 안 됩니다. 채점 안 합니다. 어디? 답란. 시험지에 문제 있고 이 뒷부분 여기에다가만 답 적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채점하고 나머지는 빵점 줍니다. 채점 안 해요. 여기다가 밑줄 긋고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연습란에다가 뭐가 어떻다. A는 뭐다. 그렇죠? A는 뭐다. 라고 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검은 펜으로, 그렇죠? 시험지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하지만 시험장에는 검은색 볼펜, 샤프 안 된다. 그렇죠? 샤프 채점 안 합니다. 자, 검은색 볼펜으로 여기에 해당 답을 적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적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화이트 쓰면 안 돼요. 자, 수정 테이프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줄도 아닙니다. 2줄
그으셔야 됩니다. 한 줄 그으면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출제 채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두 줄 적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습란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옮겨 적게 하셔야죠. 자, 근데 저는 해설하니까 여기에 빨간 펜으로 밑줄 긋고 해설을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미완성 순서도가 있습니다. 왼쪽 보이시죠? 그림. 이거 순서도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순서도를 코드로 표현했죠. 자, 문법 봤더니 C코드네요. 자, 그런데 이 그림과 코드 부분에 빈칸 부분이 있어요. 1, 2 문제마저 읽어볼게요. 입력받은 정수가 3과 7의 공배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표현을 해결 방법, 알고리즘 뭐예요? 문제풀이 방법, 해결 방법을 순서도로 했다. 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코드로 코딩하였다. 코드의 미완성 코드는 그림의 순서도를 C 언어로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도록 순서도와 C 코드의 빈칸 1, 2의 각 작업을 쓰세요. 이럴 경우에만 부분 점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그러면 부분 점수 있어요. 총 두 문제가 5점 매점이라는 거예요. 1번을 알고 2번은 몰라요. 또는 썼는데 2번은 맞고 1번은 틀려요 하면 부분 점수 준다. 한 문제에 2.5점 아닙니다. 3점 또는 2점 해서 소수점 점수는 채점하지 않아요. 채점의 배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만 부분 점수이고 나머지는 부분 점수가 있지 않은 게 우리 기능사 단답형, 그쵸? 필답형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힌트가 줄만도 한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그렇지만 기능사는 그러니까 순서도 판별을 해서 코딩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코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위해서 동일한 부분을 빈칸으로 해놨어요. 이 부분 표현이 오른쪽 코드에서 빈칸은 아닙니다. 그럼 순서도 처음 보셔도 순서도 학습을 한 적이 없으셔도 나는 C코드를 조금은 자신 있어 라고 하셔도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원래 저희가 순서도 보는 방법을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여러분, 자, 순서도 정해진 기호이죠. 표준이죠. 국제표준. 스타트 부분에서 스타트 부분을 봅니다. 먼저. 화살표로 진행의 순서 나오죠. 스타트에서 쭉 보시고 각 기호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화살표 쭉 봤다라고 했을 때 저 단말 기호의 이 부분 육각형이죠. 육각형은 뭐예요? 준비기호. 준비기호. 자, 그러면 순서도에서는 준비기호인데 우리 오른쪽으로 갈까요? 코드 부분에서 뭘 준비해? 라고 했을 때 자료를 저장할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 저 육각형 준비 부분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 준비해 A라고 보이면 A를 준비해, 변수 A를 준비해 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이거 빈칸인가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C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고 계시죠? 자, 그럼 메인 부분 들어와서 자, 이제 제가 스타트 엔드 한 부분이 메인의 중괄호 열고 스타트 스탑 메인의 중괄호 닫고 이 부분을 의미해요. 자, 우리 차례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럼 저기 준비 부분은 여기가 준비구나. 인트 한 칸 띄고 A. 자, 이거 어떻게 학습했습니까? 변수의 선언문. A 변수를 준비해 이거죠. A 변수를 준비해.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얘기 드리고 싶으냐? 자,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자, 순서도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답란을 적으실 때 대소문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소문자, 특히나 변수나 함수명 그쵸? 차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변수 이름이 대문자인데 여기는 소문자 A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답란에 관련된 걸 적으실 때는 주의하시는 거죠.
그거 채점 기준 맞습니다. 실제 시험지에는 이 표현이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복원하면서 넣었어요. 자, 무슨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자, 다음 스텝. 이 기호 아시죠? 뭐예요? 출력하세요. 저 화면에, 콘솔에 출력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하는 거와 관련된 C 언어의 문법, 여기서는 정확하게 함수이죠. printf 함수가 이 기호랑 같구나 해서 printf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하는구나 해서, 자, 세미콜론 해서 출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출력 밑에 어떤 기호가 있습니까? 우리 배웠죠? 입력 기호. 자, 입력 기호. 변수 A에 입력받으세요 하면 해당 변수를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기호를 찾으시면 되고요. C 언어의 경우에는 뭐예요? scanf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scanf 해가지고 입력받는다. 저긴 대문자 A지만 여긴 소문자 A 변수.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빈칸 부분이죠. 이거 뭐예요? 판단하는 기호. 판단하는 기호. 조건 판단 기호입니다. 판단. 저 조건식을 주고 판단합니다. 마름모 기호죠. 자, 근데 저렇게 조건과 판단하는 문법 구조는 뭡니까? if로 저희가 배웠죠. C 언어, 자바 마찬가지죠. 그럼 판단한다라고 하면 옳고 그르고를 논리적으로 뭐라고요? 참과 거짓, true, false,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순서도에서는 true, false보다 yes, no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시험장에 가시면 자, yes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true라고 하죠. no라고 하는 false 기호를 순서도에서는 no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if에서는 어떻게 배웠죠? 이 2번의 조건식 부분이 판단을 해서 결과가 참의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 수행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참. 자, C 언어에서는 true는 없지만, 자, 그럼 거짓이다 그러면 else 구문으로 가서 거짓. 자, C 언어에서는 이런 키워드는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판별할 때 어느 길인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죠. 그래서 yes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yes, no 있으면 조건식 이 빈칸은 true, yes인 부분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가 yes냐? 3과 7의 공배수이니?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no, yes 구별해서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아니고 yes 부분을 가지고 조건식을 유추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1번과 2번 각각 의미하는 게 조건식 구성하는 거구나. 자, 조건식에는 뭐예요? 비교 연산자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3과 7의 공배수 이니를 묻는 거죠. 3과 7의 공배수 이니를 묻는 걸 물으면 true일 땐, 그쵸? 예. 아닐 땐 false일 땐. 자, 지난 회차 시험에서는 2의 배수 문제로 단순하게 나왔던 구조인데 앞으로도 출제는 이렇게 조건식 빈칸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나올만 하죠. 어떤 알고리즘에서도 판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을 조금 더 키워봤는데요. 아까 여기서 자, 여기에 조건식 구성을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A한테. 자, 기억하세요. 여기는 입력받아서 대문자 A 활용하고요. 여기는 자, 소문자 A 변수 이용해서 너 3과 7의 공배수이니.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물어보지? 라고 했을 때. 그죠? 예. 3과 7의 공배수는 21의 배수라고 결론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3과 7의, 자, 3과 7의 공배수를 21의 배수라고 정의하신 분이 계세요. 또는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라고 풀이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걸 모범 답안이라 그러는데 다 적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 적으시면 채점한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입력받은 정수가 3과 7의 공배수 여비를 판별할 때 순서도 이 기호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연습란에 적고 하나만 적으시는 겁니다. 하나만. 그쵸? 하나만 검은 펜으로 적어요. 저는 빨간색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지만 검은 볼펜 하나만 됩니다. 여러 색별 쓰면 채점 안 해요. 빵점이에요. 검은색 볼펜 갖고 가세요. 자, 그럼 여기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아, 1번에는 대문자 A, 죠? 예, 2번에는 소문자 A 변수를 가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를 물어보면 되겠죠.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니. 자, C코드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 하셔서 제가 C코드 답안 먼저 표현해 볼게요. 자, C 언어에서는 퍼센트 이게 뭐예요? 나머지 연산자, 정수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나누기가 아니고요. 나머지요. 그죠? 나머지 연산자이고요. 그죠? 자,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는는. 그죠? 자, 는이 두 개예요. 자, 는는 뭐 살짝 띄우시면 되고요. 너무 길게 뜨시면 한 줄이니까 일단 두 개라고 표시하면 되고, 이게 같으니라고, 같니? 일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연산자 중에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둘 간의 관계. 알고리즘적으로는 오늘 해설 강의에서는 얘기 안 하고요. 문법적인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니,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N% 두 개죠. 자, 그래서 꼭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보시기 전에 손으로 글씨 적는 연습 꼭 하세요. 우리 기능사 여러분들이 손으로 글씨 적는 연습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연습 안 하고 가면 아유, 이렇게 좀 잘 안 적힌 핸드라이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우리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글씨 적는 연습 꼭 하세요. 자, 얘를 뭐예요? and 해서 논리 곱이에요. 논리곱 연산자. 정확하게는 and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림. 자, 앞에도 참이고, 그죠? 뒤에도 참이니, 그리고 and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두 번 물어보면 돼요. 또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이니? 라고 해서 조건식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할 때 이렇게 and 연산자를 적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 그리고 7로도 나누어 떨어지니 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이 학습, 코드 부분 학습하시고 알고리즘 하실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의미를 말로 이 부분은 이렇거라 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저 주석 적으시고요. 자, 그래서 3으로 나눠 떨어진 값이 0이니, 저 7로 나누어 떨어진 값이 0이니 라고 해서 저렇게 적으시면 되고, 가로는 안 하셔도 연산 우선순위가 나머지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곱 연산자 순이기 때문에 가로를 안 해도 이렇게 처리 순서를 잡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공배수요. 21로 나누어 떨어지니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그죠? 예. 또는 알고리즘으로 난 이렇게 해도 돼요. 나누어 떨어진 값이 여기도 나누어 떨어지면 당연히 0일 거고요. 7로 나누어 떨어져도 0일 텐데 두 개 더하면 0이니까 너네 나누어 떨어진 값 나머지를 더해서 0이니. 더하기 연산자.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가로 안 하셔도 채점합니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시언어 부분은 명확해요. 시언어는 명확히 표현을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적으시면 되고, 자, 이 부분 순서도와 관련해서는 기호 자체는 국제 표준인데 안에 수도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험지에 이번에 시험지에 MOD라는 게 적혀져 있지 않았어요. 연산자를 이 %로 하는 건 시언어가 시작을 해서 시언어 이후에 나와 있는 언어들, 자바나 파이썬, C++ 얘네들이 다 이 기호를 써요. 그렇죠? 언어에서. 근데 이 기호가 순서도에 언급이 사용하는 건 좀 무리예요. 그렇죠? 언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 하면 이번에는 좀 득점을 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순서도 학습할 때 보통은 MOD 함수나 MOD 연산자 해서 나머지 약어 MOD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좀 모범 답안으로 하고요.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모범 답안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한 레벨로 표현을 한 건데 차이점은 제가 %를 이 부분에서 MOD 한 것이고요. 자, 넣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언어문법에서 넣는인데, 그쵸? 넣는인데 여기에서는 는 하나 이렇게 넣는 하는 거 이거 채점하려고요. 그렇죠? 여기 는 하나죠. 이거 채점하려고 해서 자 똑같은데 는 같니? 그렇죠? 자, 이 대입연산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언어와 다른 순서도나 알고리즘 표현에서는 차이를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이에요. 는은 적으면 맞다라고 이번에는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닥 의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곰연산자도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and라고 적었죠.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는데 and 해도 맞다라고 채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and 논리곰연산자를 적는 게 언어에 의존적인 거기 때문에 순서도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득점 여부와 관련해서는 채점 결과가 나오시면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명확히 저희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도 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출제됐을 때 이런 차이점 구분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명확하지 않았다면 다음번 시험에는 시험지에 MOD는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나머지 연산자다라는 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고 제가 알고리즘으로 디버깅 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자, 두 번째는 C코드인데 자, C코드 보시면 10줄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학습하셔서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C 언어는 자,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 딱 하나 나와요. 이것도 답, 저것도 답 아닙니다. 딱 하나만 답이고요. C 언어로 결과를 쓰면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print f라는 함수를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험 풀이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있죠. 자, 지금 학습하시는 게 아니고 풀이하는 겁니다. 자, 샵 include에서 스탠다드 io.헤더 파일. 자, i가 뭐라고요? 스탠다드예요. 스튜디오 아니에요. 스탠다드 i input. o 뭐예요? output. 출력. 프린트 F 때문에 이 헤더 파일 있구나. 우리 학습했죠? 자, 메인은 실행의 시작이고요. 실행의 종료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구조를 받고 그 안에서 변수가 2개가 나오네요. int i, int j. i 공간도 필요하고 j 공간도 필요한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포문이 나와요. 우리 반복 구조 공부했는데 포문 명확하게 횟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라고 해서 포문 속에 포문 있고 이걸 뭐라고요? 중첩 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문제는 분석적으로는 중첩
되어 있는, 네스티드 되어 있는 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셔 폼은. 자, 그 다음에 뭘 반복하지? 없었어요. 자, 시험 문제 없었고요. 아무 처리도 안 했어요. 있어도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 프린트 F. 자, 프린트 F 시험자에서 이 인덴트라고 해서 들여쓰기 하는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가로, 이 포문의 마지막 가로는 여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포문의 닫는 가로는 여기죠. 블럭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럭 구조가 끝나고, 자, 메인 끝나기 전에 프린트 F 있죠. 프린트 F면 뭐예요? 아, 이걸 보면 뭐가 출력되는지 알 수 있구나. 순서도 기호 적어봅니다. 자, 쌍따옴표 있고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이게 포맷의 F예요. 이런 양식. 그러면 여기 쉼표 해서, 자, 인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렇게 첫 번째 인수가 퍼센트 첫 번째 자리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인수는 퍼센트 두 번째 자리에 출력이 되고요. 세 번째 값이 세 번째에 있는 퍼센트 자리에 출력이 되고, n 줄바꿈에는 여기 표현은 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j 곱하기 i 값을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출력되는데 i와 j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예요. 자, 앞에가 j였고요. 뒤에가 i였습니다. 시험지.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작업들을 연습란에 하는 겁니다. 시험지 맨 끝에 넉넉하게 있어요. 저는 지금 그냥 구조만 얘기하는데 이런 데다가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화면 여기에다가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변수 i. 변수는 변하죠, 값이? 변수 j. 어떻게 변하냐, 이걸 해보자고요. 자, C 언어는 변수 i와 변수 j가 꼭 여기에 사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포문 안에는 선언할 수 없어요. 근데 자바는 다르죠. 자바는 밖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됩니다. 자, IJ의 외부 부분이에요. I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 자, 초기값이죠. I는 2로 시작한다. I는 원래 쓰레기값 있는데 초기값이 2야. 자, 그리고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시작값, 끝값. 그리고 I 뿔뿔 증감치 되어 있는 거죠. 자, I가 2고 2가 4보다 작니? 물어봐요. 네, 작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진입하죠. true니까, 참이니까. 들어왔는데 포문을 만났네요. 이번 포문은 다시 진입을 했으니 J가 5래요. 그리고 J는 지금 이상한 값이 있는데 5로 시작을 하네. 5는 7보다 작니? 네, 작아요. 다시 들어왔죠. 참.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닫는 가로 나왔죠? 이 닫는 가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당 포문의 헤더 부분, 윗부분으로, 이 뒷부분으로 실행의 순서를 옮겨요. 야,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을 옮깁니다. 자, 닫는 가로가 이렇게 올라와서 J 뿔뿔. J 뿔뿔 뭐예요? J는 J 플러스 1. J가 5 있었는데 하나 증가해서 6 됐구나. 자, 변수가 이렇게 기억 상황을 바꿨구나. 그러면 요 앞으로 와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6. 자, 6은 7보다 작다. 작거나 같니? 물으니까 네, 작아요.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여기를 반복해요. J 뿔뿔 7 되네요. 여러분 헷갈리시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7이 작거나 같다. 7 하면 대답해 보세요. 7은 7보다 작거나 같다. 같니? 네, 같아요. 이하예요. 그러니까 7도 들어옵니다. 7 들어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7 작니? 그럼 여기 들어와요. 7은 7보다 작거든.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7이었던 게 어떻게 돼요? 8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8이 7보다 작니? 대답하세요. 어떻게? 아니요.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거절을 당하고 그만두는 게 포문이다. 자, 포문은 반복의 횟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항상 거절을 당하고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I는 2로 유지하지만 J는 5, 6, 7에서는 수행을 하고 8일 때는 거짓이 돼요. 여기선 참참참 하지만 8에 거절당하고 어디로 와요? 여기. 닫는 가로 요 지점으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뭐예요? 이 닫는 가로. 얘 짝이 누구죠? 포문 헤더 여기죠. 자, 1로 온다는 거예요. 자, I 뿔뿔, I 뭐였죠? I 2였잖아요. 그쵸? 예. I 2였으니까 I가 3으로 바뀌겠죠? I는 I 더하기 1, 그리고 또 물어봐야죠. 그죠? 예. 자, 그래서 3이 4보다 작니? 네, 작아요. 진입한다. 자, 이 부분 새로 맞닥뜨리죠. J는 5여서 원래 8이었던 J가 뭘로 돼요? 5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가 5가 됩니다. 이걸 꼼꼼히 학습하셨다면 반복문을 학습을 잘 하신 거예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모두 다 맞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8로 저장됐다가 거절당하고 다음 반복 루프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죠? 5야? 5는 7보다 작니? 네, 작아요. 들어가니까 6 올라오고 다시 물어보고 7, 8. 8이면 뭐예요? 거절당하죠. J는 8이에요. I는 3으로 유지하고 J는 8인데 거절당하죠. 그리고 여기 왔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서 I가 4로 변합니다. 그죠? 예, 4로 전하고 다시 여기를 맞닥뜨리면 J는 그 전에 8이었던 뭐였던 무조건 5로 다시 한번 설정해라 라고 해서 5 되고 들어가서 6, 7, 8 되고 끝난다는 거죠. 그죠? 8 되고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자, 이 닫는 가로 만나면 얘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영혼 없이 올라갑니다, 이 자리로. I가 지금 4인데 뭘로 바뀌어요? 5. I가 여기서 I가 4인데 11 해서 5로 바뀌어요. 그럼 묻죠. 5는 4보다 작니? 뭐라고요? 거절. 그렇죠? 틀린 표현이야. 라고 해서 진입을 못하고 요 자리로 오는 거예요. 프린트F.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여기 왔을 때 현재 너 I는 뭐 갖고 있고 J는 뭐 갖고 있니? 자, 보십시오. J는 8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J가 8이고요. I는 지금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니? 5. 그리고 J 곱하기 I 곱하기 J는 뭐예요? 40. 그럼 이 숫자를 이 자리에 출력하고 이 숫자를 여기 출력하고 이 숫자 10진수 출력해서 답안에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검은색으로 적어볼까요? 자, 이 자리에 뭐 왔어요? 8.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뭐 있어요? 곱하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여기 는 있는 거 보이시죠? 는. 그 다음에 40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만 답입니다. 나머지 습관적으로 여기 곱하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럼 빵점,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죠? 내용적으로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띄어쓰기는 원래 안 해야 돼요. 왜냐? 출력 결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의 답은 깔끔하게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연습란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질문도 와요. 40에 4, 0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네, 그건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시언어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공란이 없어서 답을 위에다가 해놨는데, 그럼 이것도 실행 결과를 묻는 문제네요. 그러면 실행 결과 묻고 있죠? 자, 실행 결과 하면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printf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printf 해서 들어왔고요. 코드 전반적으로 딱 봤는데 먼저 크게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의 코드인지를 시험 문제에 안 얘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순서도는 빈칸일 때는 무슨 프로그램이다 얘기를 해주고요. 실행 결과일 때는 무슨 프로그램이다를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코드는 전반적으로 20줄이 안 되죠. 이게 우리 기능사 수준 뭐 이 정도는 뭐 기사 산업기사에서도 쉽게 냈을 땐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제기 호출, 함수 호출 부분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함수 호출 부분이 됐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함수명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시언어는 문법적으로 뭐냐면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하는 함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메인 함수라는 거죠. 메인 함수. printf는 여기 있네. 이걸 몇 번 출력을 할까? 무슨 내용을 출력할까는 실행을 하셔서 아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고 실행을 따라가서 결과를 쓰시는 겁니다. 전체 구조 볼게요. 자, 샵 인클루드에서 전 처리하고요. 인트, 이 부분 너무 문법 어렵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산업기사와 기사보다 우리 기능사에서 이렇게 시언어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수 문법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인트, 내가 메인 함수 여기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함수도 앞으로 쓸 거야 라고 해서 함수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사전에 사전 공지하는 거예요. 세미콜론 있어요. 인트 한 칸 띄고 함수 이름은 제각각이에요. 제가 근데 디크리먼트라고 힌트를 좀 줬어요. 자, 그리고 가로 열고 인트. 정수 하나를 받아서 디크리먼트 처리를 막 해서 결과를 인트로 반환할 구조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좋고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는 학습을 했고, 자, 메인이 뭐예요? 주요한 함수. 실행의 시작 함수죠. 메인에서 시작하고 메인에서 끝나죠. 자, 위에 이런 거 쓸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해서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이 있는 함수 정의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세미콜론 없습니다. 메인이랑 똑같네요. 함수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어떤 내용들이 있죠. 예. 자, 그럼 실행의 순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번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지만 실행은 메인에 갑니다. 아니, 메인에 갔더니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네요. 그죠? 예. 리턴 한 다음에요. 디크리먼트. 이거 함수 이름인데? 예. 함수를 호출을 해서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걸 리턴해서 끝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크리먼트에서 가서 처리를 하고 오네요. 자, 디크리먼트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볼까요? 뭔가를 처리를 하니까 여기서 출력하네. 출력을 하죠. 근데 디크리먼트 또 있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네. 자, 이걸 재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기 호출 난이도로는 하로 출제된 문제였는데 천천히 진행 상황을 따지시면 결과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주의하실 점이 좀 있었어요. 자, printf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한 게 있었죠. 자, printf에서 이 부분이 출력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쓰면서 실행 단계를 해보자. 쌍따옴표가 있고요. 쉼표하고서 n을 출력하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빈칸이 있었어요.
빈칸 있었습니다. 빈칸이 있고 없고를 채점을 구별해서 합니다. 우리 필답형 시험에서는요, 빈칸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출력한 결과 쓸 때 빈칸 명확하게 보이게 적는 게 채점의 기준입니다. 그냥 다 맞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n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구나. 자, 그러면 실행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메인. 그렇죠? 자, 메인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여러분이 따져볼게요. 진입했더니 리턴문이 보여요. 이 리턴문은, 그쵸? 예, 리턴문이 보여요. 자, 리턴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디크리먼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크리먼트. 자, 디크리먼트 함수 이름이 좀 길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런데 자, 호출하면서 값을 가지고 와요. 이걸 매개 변수라고 했죠. call by value라고 해서 O라는 값을 가지고 디크리먼트를 이용하러 간다. 호출됐네. call이죠. 그죠? 네. call을 하는데 값 5를 가지고 n이라고 저장해서 들어왔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n에는 지금 뭐 있죠? n은 5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 5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n값이 5를 데리고 들어와서 바로 출력을 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출력된 결과에 5, 저 여기다 적을까요? 5를 출력을 해요. n이 5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5가 1과 같으니 처음에는 자, 학습은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서 여기다가 낙서를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연습란에 연습하시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5가 1과 같으니 아니요. 어디로 가야 돼요? else. 그죠? else로 가서 else 안을 봤더니 다시 디크리먼트를 호출하래요. 외부에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 부분을 재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재기 호출 문제는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능사에서 처음 나오면서 난이도가 있게 나오진 않았고요.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콜인데 여기서 여기로 실행의 순서를 다시 옮겨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n이 5였는데 뭐 가지고 가요? 4요. 그쵸? 4를 가지고 호출하러 가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색깔 바꿔볼게요. 4를 가지고 가는구나 하면은 여기에 다시 진입을 하면서 4. 그죠? 4. 4가 다시 들어와서 n이 4를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죠? 예, int n에서 5를 기억하는 n과 4를 기억하는 n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n은 지금은 뭐 갖고 있니? 라고 했을 때 4를 출력해요. 중요한 건 여기가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띄고 적으시면 되고요. 적당히 여기에 만약에 이런 표시는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4는 1과 같으니 아니요. 여기 와서 다시 디크리먼트에서 호출을 하러 가는 거죠. 3으로 해서 갑니다. 자, 또 뭐예요? 출력해요. 3은 1과 같습니까? 자, 우리 실기에서는 센스가 필요하죠. 꼼꼼히 하셔도 되고 이게 무슨 수행을 하는구나 라고 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답 유출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자, else 하면 어떻게 해요? 3을 찍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호출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3을 1 뺐더니 2구나. 여기 2 들어오는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이 2. 출력해봐. 라고 했더니 2. 됐죠? 자, 물어봐요. 2는 1과 같으니 아니요. 여기 와요. 아니요. 여기 와서 물어봅니다. 다시 else에서 수행했더니 다시 호출해야 되겠네. 2였는데 빼기 1하니까 1이죠.
그럼 1 해서 들어와서 n에다가 1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 n이 다른 n이에요. 지역 변수이고요. 들어와서 출력을 해요. 1 출력하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네, 여기. 자, 보시면 이 부분에 if에서 1이 1과 같으니 물어보죠. 1이 1과 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여태까지 수행된 else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eturn 0 해서 어디로? 자, return은 반환이라는 영어 단어죠? return문 0을 가지고 돌아가. 0을 가지고 돌아가. 라고 하니 return 0 해서 int 제로인 거 확인하고 콜한 부분 요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제로 되고 return 여기도 제로이죠? 그럼 메인을 불렀던 반대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답은 5, 4, 3, 2, 1이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약간의 띄임이 있어야지 채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딱 붙어야지만 점수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5, 4, 3, 2, 1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printf의 %d 뒤에 빈칸이 있으면 이렇게 해. 그죠? 예. 아, 빈칸이 있으면 저렇게 반드시 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빈칸이 없으면 딱 붙이고 역/n이 있으면 이렇게. 그죠? 이게 대부분 앞으로 출제될 문제에서도 득점이냐 득점 아니냐. 자,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기출이에요. 언제 기출? 옛날에도 기출이 됐는데 2020년 시험이 바뀌고 1회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쉽게 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지에 메인의 구조가 좀 다 다르게 나왔다는 게 시험 보신 분들의 난해한 점이었는데요. 자, 그게 다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으세요. 자, 이번 코드에서는 뭐 없었을 수도 있지만 리턴 제로를 제가 넣어봤어요. 자, 메인 앞에 뭐가 있어요? int. 원래 함수 구조는 반환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환형 함수명. 그렇죠? 그리고 이 반환형이 있을 땐 리턴 제로. 보이드일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이드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보이드일 땐 생략할 수 있어요. 리턴 제로를. 0, 정수값을 반환한다. 자, 메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호출해서 들어오는 실행의 시작점이고 수행하고 반환을 하죠. 실행의 순서. 구조는 이래요. 자, 이 문제 난이도 높지 않고요. 여기도 실행 결과를 쓰세요 하니까 프린트, F문 관심 있게 보시고 부분 점수 없고, 그죠?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걸 뭐예요? 이 부분은 출제를 후의 증가 연산자 부분을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증가를 해요. 일씩,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를 합니다. 그죠? 예. 근데 후위래요. 나중에 란 뜻이에요. 나중에. 위치적으로 뒤에 포스트픽스일 수도 있는데 처리적으로는 나중에 증가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갑시다. 정확하게는 나중에 라는 표현, 요 부분 너무 짧죠. x는 4를 가지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표현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문장이 지금 바뀌었냐면 print f %d 출력해라. 그죠? 출력하죠? 쉼표 x 세미콜론. 이 문장과 x는 x 플러스 1 이 두 문장을 두 줄로 적어야 되는데 이걸 한 줄로 적은 거예요. 두 줄로 적어야 되는 걸 한 줄로 심플하게 단순히 적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한 줄로 처리되면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랫줄에 있었으니까 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뿔뿔 붙은 겁니다. 자, 그럼 하실 수 있겠죠? x는 1이에요. 4예요, 4. x는 4가 있는데 그 밑으로 와서 4를 출력해. 그러면 뭐예요? 답 4죠. 그죠? 답 4죠. 그리고 나서 4 출력했지? 1 증가해. x는 5. 그쵸? 네. 이게 후이 증가.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래서 4, 5 헷갈리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뿔뿔 x 였어야 5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두 줄로 적어야 되는데 한 줄로 적도록 유도하는 문법이 전이 후이 표기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 4라고 깔끔하게 적고 이거 이외에는 답 없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자, 함수와 관련된 호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연으로 구현된 5번째 그쵸?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C예요. 자, 실행 결과를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프린트 F 함수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프린트 F 함수 어딨냐?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걸 잘 꼼꼼히 보고 답 적어야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C 언어는 함수들의 묶음인 프로그램인데 코드 전반적으로 보면 함수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쵸? 자, 실행의 시작은 메인이다 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 처리하면 실행에 있어서 차근히 보시면 되겠구나. 프린트 F.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로 속에 가로가 있고 가로 속에 가로가 있으면 먼저 처리해야지 라고 해서 가로를 먼저 처리하는데 안쪽 가로 먼저 처리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프린트 F 함수를 만났는데 여기에 봤더니 다른 함수가 있어요. 가로 속에 가로 있죠? 그러면 안쪽 함수 처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정확하게는 이렇죠. 자, 보세요. 프린트 F 한 다음에 제가 뭐 먼저 얘기했죠? 항상 쌍따옴표. 이렇게 포맷을 잡을 거야. 한 개밖에 없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뒤에서 이 한 개의 값을 가지고 와. 쉼표. 그렇죠? 인수가 하나밖에 없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마지막 소가로 닫는 건 프린트F의 문법이죠. 그렇죠? 이 전체를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여기다 출력해줘요. 내가 답 적게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넘버 CMP. 어디에서 여기 함수네. 함수는 뭐예요? 콜. 함수 콜. 콜해야 되겠구나. 자, 콜하면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반환이에요. 콜하면 항상 돌아와요. 그죠?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넘버 컴페어의 CMP 함수를 호출하는데 아이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두 개를 가지고 갔네요. 10과 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콜을 했네요. x에 10, y에 20을 넣어서 호출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x, y에 10인데 실제 코드는 if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출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3학년산자가 출제가 될 거라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if else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과 20 물어볼게요. 자, 3학년산자 10과 20. 10이 20보다 크니? 아니죠.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return, retu, rn, x는 y는 뭐예요? 20. 20을 가지고 반환해. 어디로? 콜한 지점으로. 20. 그러면 이 지점이 20 맞네요.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호출해야 되는데요. 또 콜 할까요? 이번에는 38과 18 두 개를 가지고 x, y에 각각 넣어줬어요.
자, 38이 18보다 크니? 라고 물으면 뭐예요? 아, R이 TU, RN 38을 반환해 라고 해서 아이고 38 돌아오네요. 그럼 여러분 더하기 하실 수 있죠? 자, 더하기에서 뭡니까? 20 더하기 38은 58. 그리고 58이 퍼센트 D자리에 출력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58.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풀이를 했지만 얘를 보고 핵심적으로 넘버 컴페어라는 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수로 받은 두 값이 비교가 돼서 리턴하는 상황을 봤더니 두 개의 큰 값 구하는 함수구나. 뭐 언젠가는 작은 값 구하는 함수 모습으로 부등호가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주의할 건 이렇게 물어봤냐 저렇게 물어봤냐. 큰 값을 구하기 위한 물음이었다 해서 큰 값 눈으로 20과 38 해서 58을 적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전체로 보고 파악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함수화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이 단위 프로그램에서는 하는 기능이 뭐예요? 큰 값 구별하는 함수.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58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C 언어 문제고 자바 언어 문제. 이번에 순서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 순서도로 나와 있는 자바 코드에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1부터 100까지 합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서 1부터 100까지가 5050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결과가 아니에요. 빈칸 부분 어디에 있니? 라고 했더니 여기 부분에 있네요. 자, 네. 자, 그러면 이건 자바 코드예요. C 코드랑 다르죠. 자, 그럼 자바 문법 기본은 클래스가 있고 자바는 객체지향형 언어죠.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속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아유, 눈이 익네. 메인. 여기도 메인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랑 똑같은 건데 클래스 속에 있다 해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구조 중괄호 구조 해서 블록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 순서도랑 똑같이 스타트, 엔드 부분 제가 문법 지금 받아들여줬죠? 네. 썸 준비했네요. 썸. 자, 썸이라는 변수가 준비가 되고 썸은 0. 자, 자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워밍이 떠요. 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해줘야 된다. 근데 기본적인 알고리즘에도 합계를 구할 때는 0으로 시작을 해서 누적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건 빈칸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1 세고, 2 세고, 3 세야 되는데, 그래서 100까지 세야 되는데 그걸 썸에다 더해주네. 그래서 어떤 반복 처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 블록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블록을 구조를 해서 조건식이 아니고 블록 구조에서 i 변수를 이용해서 i를 썸에 누적을 하는 이 반복을 하면 내가 썸값을 출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썸 출력 기호 보이시고, 자, 자바에서는 메소드죠. printf 함수가 아니고 프린트 또는 프린트 ln 메소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출력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C 언어 자바 차이가 여기에 있다. 에휴, 결과가 아니고 우린 빈칸이니까 보시면 이렇게 누적하는 거는 빈칸이 아니에요. 그러면 1부터 자, 여기 순서도 표기법 좀 더 강조해서 화면 크게 봅시다. 자, 빈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I. 그쵸? i가 썸에 더해질 건데 1 됐다, 2 됐다, 100까지. 그죠? 100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변수 i는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1부터 1씩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1 시작값. 포문의 장점이죠. 명확하게 횟수 반복을 볼 수 있고. 자, 끝값.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쉼표로 표현합니다. i가 뭐예요? 반복용 제어 변수.
자, 그리고 1은 플러스 1 하셔도 되고 이렇게 1 해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순서도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증가, 감소, 값. 이게 문법이죠. 자, 플러스 1 해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그냥 저렇게 1 적어도 되고. 그런데 자, 자바 언어에서는 외부에 나 I 변수 쓸 거야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int 썸만 있지 int i는 1 있어요 없어요? 또는 0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기에 답이 하나인 이유예요. 없었죠. 시험장에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I 변수 쓸 거야 라고 하는 포문의 선언문에서 int를 반드시 적어야만 된다. 그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문자, 대소문자. SQL에서는 상관없지만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쪽 문제에서는 소문자, 대문자 구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I 대문자로 하시면 빵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포문의 첫 번째는 똑같이 시작값을 표현할 수 있는 초기화문. 초기화. 자,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에요, 여러분. 세미콜론. 그래서 시험장에서 적으실 때 땡땡 대충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 세미콜론이다라는 거 표기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이게 콜론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쉼표 모양이 표기돼야 되고 조건식 끝값과 관련된 얘도 식이죠. 세미콜론.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 없습니다. 증감식. 값이 아니고 식이죠. 그죠? 예. 자, 대명사인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답 한번 봐보면요. int 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없었기 때문에 i는 1. 그리고 시작값 우리가 1에서 100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00 이하이니 100까지 포함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순서도의 100의 의미는 끝값이 100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 분석 쪽 언어에서는 다르고. 자, 여기 I. 가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빈칸이 이 부분이었으니까. 그죠? 이 부분이었으니까. 자, 하시면 안 돼요. 자, 또는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이것만 실제적으로는 출제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는 저게 모범 답안이었고 저것만 답이었는데, 아유, 전이연산자, 후이연산자는 여기선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증감식이죠? 이렇게 하셔도 앞에 뿔뿔 I 하셔도 되고 I 뿔뿔 하셔도 되고요. I는 I 더하기 1 대신 세미콜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집중 엄청 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연습란에 적고 옮겨쓰기. 그렇죠? 네. 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0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작다 100일 해도 답은 같습니다만 이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 문제지를 읽어보십시오. 왼쪽에 순서도 표현을 코드로 했냐, 이게 일치하는 표현이냐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모범 답안은 이거고 앞으로도 이겁니다. 어쩌다가 득점을 좀 더 점수를 배점을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모범 답안과 출제의 의도는 순서도 표현에 대한 이해를 자바 코드로 잘 했느냐예요. 그죠? 이게 순서도 풀이 방법을 출제한 의도입니다. 해서 지금 1번, 2번 해서 6번까지 봤죠? 이게 몇 점? 5점씩이니까 30점. 반 합격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서도 문제였습니다.